오늘 개천절 맞죠? 개천절이 하늘이 열린 날 10개의 하늘천자라고 하는데요. 진짜 하늘이 열렸다라는 뜻도 될 수 있겠고,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린 날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요,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그림인데요. 북한의 역사 만화책에서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환웅 일행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라고 그러고 내려와요? 소리가? 붕붕 꽁짝꽁 막 이러고, 하늘에서 환웅 일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온 환웅은 태백산마루 신단수 밑에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인데요. 한번 유심히 보아주세요. 여기서 보이는 단군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이야기하고 얼마나 같은지 또는 얼마나 다른지, 북한의 만화책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괜찮으면 이것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나오셔서 한 컷 한 컷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환웅이 내려왔는데 동물이 2마리가 찾아옵니다. 어느 동물이에요? 호랑이와 곰이 찾아옵니다. 잘 보이세요?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애들이 소리 안 들려요. 네, 들리시나요? 그래서 사람, 그러니까 화면 지금은 보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화면도 보이시나요?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찾아오죠. 그래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환웅이 무엇을 먹으라고 하죠? 네,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줍니다. 그런데 2마리가 다 성공했나요? 호랑이는 너나 실컷 햇빛을 보지 않고 불 속에 있거라 하고 못 참겠다 깨꼬리하고 이제 뛰쳐나왔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고 곰이 어여쁜 여자로 변했습니다. 웅녀가 예쁘죠? 우리는 웅녀라고 하고 북에서는 곰여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세종시에 사는 홍근진이고요. 이 헤드셋 끼고 계시는 분은 부산에 계시는 김동조. 죄송해요. 한국에서 지금. 그리고 이쪽에 동그랗게 지금 고정화면 있는 분이 싱가포르에 계시는 송성권. 단동에서. 네, 지금 그 다음에 동영상 화면. 그래서 웅녀가
곰이 변해서 된 옥녀가 화동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박달 종족의 앞날을 짊어질 수 있는 기둥감이로구나 하고 환웅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나라를 짓는데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이제 단군이 임금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이야기하고 다른가요? 같은가요? 네, 똑같죠. 북에서도 이런 똑같은 단군 이야기를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과 북은 다른 것보다는 같은 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한국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역사를 살았죠. 그래서 1950년도에 한국전쟁 이후에 정말 국토가 다 쑥대밭이 됐는데 오늘날은 이거는 2000년도의 모습인데요. 반세기 만에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짚어봐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역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역사 교육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면은 뭐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어떤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이런 걸로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현재의 내가 있을 수 없듯이 미래에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대화를 해나가면서 미래를 찾아가는 거죠. 또 역사는 변화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제하고 오늘, 내일이 다 똑같다면 뭐 기록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역사라는 게 인간사의 기록인데. 그래서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 또 역사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런 육하원칙 아시죠?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왜를 생각해 보는 게 역사입니다.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이 분단이 됐을까? 왜 미주 한인들은 곡을 등지고 1903년에 하와이로 가는 배를 탔어야 됐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답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겠는데 역사라는 게 굉장히 훌륭한 소재이죠. 지금 여러분이 단군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남이나 북이나 똑같은 단군 이야기를 믿고 단군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죠. 또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이 이때까지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어떠한 장점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패션, 열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열정은 그냥 뭐 열정하면은 브라질의 삼바나 뭐 이렇게 다른 나라도 남미, 라틴 이런 나라도 열정이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인의 열정은 더 지독한 열정 같아요. 왜냐하면 열정도 가지고 있지만 또 엄청난 그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근대화를 이뤘고요.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그 속담이 있잖아요. 서양의 속담인데 그런데 로마라는 문명도 하룻밤에 만들려고 덤비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붉은 악마의 응원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 나와서 지구가 떠나가게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는 거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니죠. 근데 이런 열정은 북에 있는 아리랑 공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연인원 10만 명이 참석하는 공연이죠. 거대한 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 인원이 8만 명이고 뒤에 있는 카드 섹션 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이고 세계에서 최대 가장 큰 그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아주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남쪽 나라, 북쪽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2005년도에 평양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와서 직접 찍어온 거예요. 예, 그 아리랑 공연 중에서 펼쳐지는 장면인데요. 선녀와 나무꾼 공연입니다. 예, 우리가 동화로 잘 알고 있는 선녀와 나무꾼이 북에서도 똑같이 아이들이 선녀와 나무꾼을 동화로 배우고 자랍니다. 이제 아름답죠? 이거는 평양 인근의 고구려 시대 고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에요? 밑에 제목이 있어요. 네, 견우직녀가 그냥 옛날 신화가 전설이 아니라 이렇게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고구려 사람들도 견우와 직녀를 믿었던 거죠. 왼쪽에 있는 인물 옆에 견우 지상,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직녀 지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것이 은하수고요. 예, 소를 몰고 있는 사람이 견우죠. 한국이 왜 이렇게 분단이 됐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미인대회를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미인대회는요, 미스 아메리카 대회 같은 것도 순서를 정할 때 그냥 first runner-up, second runner-up 이렇게 1등, 2등 이렇게 매깁니다. 근데 한국은 1, 2, 3위를 어떻게 정해요? 진선미 이렇게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meaning,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몰랐지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이렇게 분단 시대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로 가려면은 우리 시대의 어떤 그 통일이라는 비전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사는 게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통일운동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 과연 뭘까? 왜냐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크게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과연 지금 행복한가? 예, OECD 그 국가 중에 최고의 자살률, 그 출산율도 애들도 너무너무 안 낳고 있는데 이런 사회가 행복한가? 그리고 또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가? 예,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시대 비전을 찾아갔으면 하는데요. 그럼 통일 시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면 올해가 링컨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지 150주년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누구죠? 마틴 루터 킹의 워싱턴 행진이 있은 지 50주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미국 역사에 큰 그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한국에서도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우리가 통일 한국이라는 그런 꿈을 세계인이 다 같이 꾸는 그런 꿈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이 통일 한국을 지지해 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가 봅니다. 우리가 항상 통일을 얘기할 때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고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주변 강대국의 얘기를 먼저 하는데요. 그럼 강대국이 입장을 안 바꾸면 우리 통일 안 할 겁니까? 강대국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게 통일 시대를 살아갈 한국 사람들, 우리들의 입장인 거고요. 우리가 그 강대국들의 허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참 좋지만 미국의 정책이 우리의 통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미국의 일반인들이 다 우리의 통일을 지지해 준다면 그들이 또 자기네 정부를 설득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우리가 정말 전 세계 한국 사람 전 세계의 그 지구촌의 사람들한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통일 비전을 만들어가고 지구촌의 사람들이 우리 코리안들의 통일 비전을 서포트 해줄 때
우리가 통일 한국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비전을 어떻게 찾느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얘기하셨던 그 홍익인간이라는 그 개념만 우리가 잘 이걸 활용해 나가면은 전 세계인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에서 그냥 그치지 말고요. 이거를 과연 21세기에 세계 사람들이 알아듣게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현대적인 의미에서 풀어본다면은 홍익인간의 개념은 개방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베푸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더불어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누고 베풀고 소통하고 한국의 그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SNS가 굉장히 잘 되는데요. 이 인터넷 기반 매체들이요. 그게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매체들이 나누고 내가 가진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나누고 소통하고 그게 그 기본 성격이거든요. 근데 홍익인간의 기본 성격이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걸 우리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SNS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익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여파를 만들어내고 있고 싸이의 동영상을 뭐 매덕이 봤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류의 그 K자만 붙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들썩들썩해지고 있는데요. 한류와 홍익정신을 결합한다면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Give and take라는 들으시죠? 미국 사람들이 그 행동할 때 원칙이 give and take죠. 주고 받고. 근데 이거는 좀 나쁘게 말하면요. 주는 만큼 뺏는다는 뜻도 됩니다. 근데 우리 홍익인간의 행동 양식은 나누고 베풀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게 주는 게 홍익인간의 행동 양식이죠. 이러한 홍익인간의 행동 양식을 전 지구촌에 전파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어디에 가든 세계 사람들한테 다 존중받고 환영받으면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통일이나 아이디어를 세계 사람들이 다 서포트하면은 통일한국의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의 힘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일반인들이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기서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한 아이템으로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보자기 아시죠? 그냥 보자기가 한국 사회에도 지금 많이 천대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물 포장 대신에 보자기를 활용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종이 포장, 쇼핑백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낭비되는 그런 종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미국만 해도 연간 400만 톤 포장지, 뭐 쇼핑백 이런 걸로 종이가 낭비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선물을 줄 때 내 정성을 마음을 예쁘게 싸가지고 보자기를 싸서 주고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보자기를 싸서 주고 보자기 싸서 주고 이렇게 계속 재활용이 되면서 그 사랑을 싸는 그 보자기의 정신을 우리가 세계로 전파시키는 거죠. 보자기가 복을 싸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wrapping happiness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소중한 마음을 싸는 매개체로서 보자기를 세계에 전파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요. 이 한인타운에 로버트 케네디 학교가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거기에 미국 학급하고 한국에 있는 한국의 초등학교 학급하고 이렇게 동시에 연결을 해가지고 한국 애들은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요. 미국 애들은 그 덧셈 뺄셈 이렇게 셈을 되게 못해요. 여기 미국 애들은.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그 온라인 게임을 활용해가지고요. 한국 애들은 미국 애들한테 영어를 배워서 좋고 또 미국 애들은 한국 애들한테 덧셈 뺄셈 이렇게 셈을 산수를 배워서 좋고 이렇게 서로 돕는 프로그램을 한번 그 시범 케이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홍익 한류를 우리가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남과 북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가 고구려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의 지금 그 수도는 평양인데 북한에서 뭐 백제나 신라사를 우리보다 더 잘 하겠습니까? 아니죠. 고구려 유적이 더 많고 고구려 고분벽화도 평양 인근에 많이 있고 또 고구려사를 중국이 자기네 거라고 우기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사를 같이 남과 북이 서로 연구하고 서로 배우고 나누고 이럴 수 있다면 이게 통일을 위한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는요 수레바퀴의 신이에요. 고구려는 보통 길이 큰 수레가 한 6대 수레가 한꺼번에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오늘날의 자동차 바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그 수레바퀴를 만드는 신이 있었다는 거는 이런 그 수레바퀴 만드는 기술을 굉장히 존중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수레가 굴러가면서 사람도 다른 장소로 사람도 나누고 물자도 나누고 또 사람과 물자가 나누면서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소통의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수레바퀴의 신이 많았던 그리스 로마에도 없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고유의 좋은 것들을 찾아서 남과 북이 같이 연구하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신라가 고구려 영토를 포기했기 때문에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통일했다 라고 신라가 1400년 동안 후손들한테 계속 욕을 먹고 있어요. 하지만 신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신라라는 국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나오는데요. 덕업일신 망나사방 해가지고 덕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서 사방에 펼친다 라는 것이 신라의 뜻입니다. 지증왕 때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그 역사 만화책을 보면은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외적과 싸우고 이러한 무사, 그러니까 이런 전사들의 만화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은 그 전사의 기질이 굉장히 발달했고 남한은 선비의 기질, 뭐 원칙과 명분을 중요시하고 또 뭐 이렇게 학자답고 또 문화를 꽃피우고 이런 선비 기질이 융성했기 때문에 남과 북의 전사 기질과 선비 기질이 같이 융합하면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통일 조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의 역사 만화고요. 주변 강국이 우리 통일을 방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염려들 하시는데요. 이거는 중국의 화폐입니다. 누구 그림이에요? 네, 모택동이죠. 1위안부터 100위안까지 모택동 얼굴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영웅 인물만 보고 자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란 사람과 우리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은 다양한 롤모델을 보고 자란 사람과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2차 대전 직후에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이렇게 4개로 나뉜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의 승전국 4나라가 일본을 4덩어리로 나누려는 그 분할 점령 계획이 있었는데 어째서 일본이 아니고 우리가 분단이 되었을까? 그걸 우리가 그 원인을 찾고 세계에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임시정부인데요.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세워져서 일제를 피해서 점점 내륙으로 들어가죠. 근데 임시정부도 LA 한인사회가 없었으면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임시정부의 기금을 미주 동포사회에서 모아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건 기금을 모으기 위한 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통일시대를 앞당기려면 남과 북의 공통점을 찾는데 공통점은 남과 북의 장점을 서로 취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홍익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를 찾고 우리가 그거를 세계인하고 소통해야 되겠다. 또 해외 동포와 국내 동포가 힘을 합쳐서 결집력을 높여야 되겠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떤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전 지구촌에 통일한국이 어떠한 나라야 될까를 꿈을 가지고 설득하는 그런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하에서 우리 미주 한인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래 위안부 이야기가 미주 한인사회에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글렌데일의 그 위안부 소녀상도 세워지고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 정말 처절하게 불쌍하죠. 우리 역사의 정말 큰 희생자인데요. 이거는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 김순덕 할머니가 그리신 그림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버림받고 정말 불쌍하게 살았던 위안부 할머니들도 통일을 이렇게 꿈꿨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편안하게 사는 우리들이 통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위안부 할머니가 이제 하늘에서 슬퍼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나눠드린 거에 여기서 느끼신 거를 좀 적으시길 바라는데요. 바로 다음 강연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